안녕하십니까. 허환TV의 허환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정부의 대책이 사전 준비 없이 임하다 보니까 피해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 광경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여줬지만 사전 준비 미비한 점과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를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아쉬운 점을 뒤로 하고 이렇게 몇 가지 점을 국민 여러분께 또 시청자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당초에 발생한 시점에 빨리 포착해가지고 공항, 그러니까 그 중국인들 들어오는 공항에서부터 먼저 검색을 해서 차단시키거나 했으면 이렇게 많이 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늦게 대처하다가 중국의 유학생, 특히 그 대학생들 보면은 10,000명씩 가까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는 조정해서 1,000명 정도 들어온다고 가정해 볼 때 그 문제점이, 그러고 거기에서 만약에 발생되었거나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분함을 금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안일한 대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우리 국민의 그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당정 협의를 긴밀히 하면서 유지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미비한 점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마스크를 사전 준비도 없이 그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다면은 이렇게 허덕이면서 사재기, 일부에서는 사재기 펜법을 동원한 여러 예가 포착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그 지자체와 정부 각 그 부처에서 최선을 다했으면은,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대체했더라면 이런 결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요즘 그 보니까 이제 그 수도권 지역에서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소단체에서 집단으로 지금 발병하고 있는데 그 점도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책을 그 읽은 중에서 관심을 끌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독일에 그 17살 난 딸 아이를 간호하던 남아메리카 콜롬비아 그 포파인의 듀크 메저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가 파악한 동기입니다. 그 딸은 매우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슬기롭게 대처해가지고 그걸 극복했다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코로나에 대해서 유아와 어린이들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확진이 생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우선 학령기 어린이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될 텐데 어른보다는 어린이들의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고, 그리고 교사, 교수, 학교장의 그 관심도입니다. 그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수들, 그래갖고 그 총장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지자체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곳곳에 뭐 포착되고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매스컴 통해서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권 지금 4월 선거를 의식해서 몸을 사리면서 도저히 일하는 그 표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정말 정치인으로서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고 저는 과감히 충고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치인, 어느 국회의원이 대구에 내려가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정부 부처의 총리가 본인은 이제 그 국가 책임을 맡고 있으면은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맡고 있어요. 직접 가서 진두지 한다 하더라도 정치권은 뭡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뭔데? 국회의원 세비만 그렇게 따박따박 그 엄청난 세비 수천만 원씩 봉급을 받고 있는 월급 급여자입니다. 세금도 안 내려고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파렴치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세금 포탈이다 뭐다. 정치권에서 그는 그 일들이 횡행했죠. 저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는 선거지만은 중지하고 이번에 본보기로 물론 이제 본인 의사고 하니까 안철수 의원 칭찬하고 싶더라고요. 그분 전공이 의학이니까 반드시 그리 해야 되겠지만 그리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도 국회에 앉아서 당무 처리만 잘하면 되겠지 하고 그 지자체나 정부에서 뭐 관심을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 하고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자신이 현지에 가서 봉사하는 정신을 발휘하였습니다.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국회의원들 도대체 뭐 한단 말입니까? 그 가서 뭐 식당 봉사일을 했습니까? 마스크를 나눠준다고 줄 세우기를 했습니까? 몸살이 났고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선거 핑계다고 이거 핑계다고 저거 핑계다고 국회에 바쁘다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시민들 국민들이 심지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무보수 명예직을 하자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빈번하게 도출됐습니다. 부인할 수 없겠죠. 국회의원 분들 존경받아야 할 국회의원 분들이 몸살이가 바쁘고 선거 핑계 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렇다고 금일봉을 내놓은 사람도 없더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여야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뭐가 잘한 짓이 뭐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없어요. 눈 닦고 봐도 없다고요. 할로 마음가짐이 있고 말은 많지요. 그럼 자기 몸소 체험을 해봐라 이깁니다. 가서 현장에 가서 코로나 걸리기 쉽서 위험해서 그럼 목숨이 위험해서 그래서 안 내려갑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서 참 대구 구민과 대화를 못 나눕니까? 참 이때 표건하게 좀 봉사를 한다든지 금일봉을 전달한다든지 위로를 한다든지 진심으로 피부에 와닿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국민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무슨 세비를 타고 엄청난 세비를 어디다 다 쓰는데 우리들 국민 여러분들 호주머니 털어가 탈탈 털어가고 가져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정치권이 다 뭡니다.
이 최근에 위성정보방도 여야 할 것들이 다 썩을 대로 썩었다고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전부 다 싹 가르쳐야 돼. 이번에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왜 그렇게 몸살이고 합니까? 국회의원 여러분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국회의원 얼마나 좋은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이, 기차, KTX 공짜죠. 비행기 공짜죠. 나오는 돈만 하더라도, 아이, 세비에서 그 운영비가 그 얼마나 많대. 그것도 모자라서 후원비 거두고, 기부금 받고, 그 돈이 엄청난데, 제대로 밝히나 봤어요?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정말 섬겨야 되는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오히려 무시하는 처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한심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한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정치권이 막 몸살이게 제일 먼저 몸살이더라. 제일 먼저 마스크는 뭐 도리해 가더라. 그리고 정말 안전하고 좋은 직업, 정말 국회의원만치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도 전혀 특히 국회의원들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세비가 얼만데. 그 특권 엄청나죠. 특권 하나하나 열가려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공부해야 됐잖아요.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이 공개하고 있고 또 매스컴 통해서도 그동안 홍보가 나갔어요. 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머리를 맞대고 지자체 그 해당 지역에 내려가서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진짜 국민한테 본보기를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아쉬움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 코로나가 여러 가지 어려운 데서 사실적 그 통계 정보라든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검증되기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혼선이 오고 이게 처음 생겼지만 우리가 메르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사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참 유능한 국민 아니겠어요? 세계적으로 하면 머리가 좋고 1등 국가, 1등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뭐 슬기롭게 이번에 넘길 거예요. 예측이 됩니다. 이제 뭐 8,000명, 10,000명 가까이 이제 뭐 계속 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지금 뭐 그 8,000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지방보다도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 지역적으로는 서울 수도권에서 자꾸 소규모 그 집단 발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아니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 제조업체 작업장이나 특히 콜센터, 그리고 예식장, 그리고 그 운동기구 운동하는 체력 단련하는 업소들, 그리고 PC방, 노래방, 이는 등등은 막 어렵지만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국민 생명을 위해서라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참 뭐 지금 문 연다가 영업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보니까 일부 예식장 운영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발생 안 했기 다행이지. 우리 양천구 지역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이 계속 있네. 양천구라든지 영등포구, 영등포
영등포 지역, 신도림 지역 보십시오. 큰 대형 빌딩에 콜센터에서 이게 뭐 수십 명이 100명 가까이 발생을 하잖아요.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지방세 구청에서는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참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돋보이게 일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설설피한 눈치를 보고 설설 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 이 어려운 때 국민들에게 합심해서 머리를 짜내고 정말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뭐 그 3월 중순에 중순이지만은 4월 정도 넘어간다면 이 경제적인 그 파탄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게 세계 경제 그 폭락에 이어서 우리 국내는 뭐 말할 수 없이 특히 자영업자들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 속에서 여당권에서는 특히 지자체 여당과 가까운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그리고 국회에서 국민들 표로 의식했는 게 선심성 공약 비속에 뭐 이 어려운 국민에게 돈 지급하세요. 그 생각을 좀 해서 국가 재정을 생각해서 참 정말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아무리 어렵더라도 선심성 그는 그 말이 튀어나와서 되겠습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결정을 완전히 했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한테 지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은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그런 이야기만 튀어나오자마자 정말 환멸을 느껴요. 그 기부분, 그리고 그 모자란 부분은 정부 부분에서 보조금으로 채우면 되는데, 섣불리 앞서 나가면서,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국민에게 공평하게 돈을 깔려먹자는 시가 아닙니까? 세금을 많이 거뒀으니까 그리 해줬지만, 국가 부채가 얼마인데, 수백조 원이 늘어나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리 퍼주고 저리 퍼주고 북한 퍼주고 중국에 퍼주고 어렵다고 국내 사람들한테 이리 퍼주고 저리 퍼주고 또 하다는 정말 앞으로 이 경제 앞날이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참 그는 그 성심성 그 선거 때마다 꼭꼭 그런 일이 발생되고 튀어나왔다면 돈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은 기분 좋고 표 얻을지 모르지만 그게 바람직한 일인가 아닌가 골똘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내 모르겠습니다. 돈을 받는 국민들, 취약계층 그 어려운 사람들 정말 고맙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가운 이 진짜 단비지. 정말 좋은 일이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국가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많이 우리가 겪었습니다. IMF 때 그 국민 성금이 답지하고 그리고 그 금팔고 금팔찌 금모기 운동에 우리가 성공을 해가 본보기가 됐잖아요. 그 제발 정치권에서 정신 좀 차려야 되겠어요. 특히 국회의원들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 구청장, 시장 그런 분들 참 그 한마디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어마어마하게 작용합니다. 그 공인으로서 정말 내가 이 관내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동민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승인에 첫째 자기 그 재산을 좀 내놔라 이래. 자기 호주머니 좀 제발 털어봐봐. 국회의원들이 기부했다 호주머니 좀 털어봐봐요. 꼭 말이야.
국가 돈 세금으로 갈라주자는 식 그런 발생을 하요. 어이구 모아놓은 돈 지 돈도 아니겠다. 퍼주는데야 뭐 아주 그 후에 본인들 돈 주자 하면 질질 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도망가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그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고 구청장들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 일부 구청장 보면 사제 터는 사람도 있더라고. 얼마나 참 존경스럽대. 그런 사람 본보게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 착복이 바쁘고 다음 또 선거 때 하려고 아예 섬심성으로 잔머리 굴리더라. 그입니다. 잔머리 굴리더라. 그는 잔머리 굴리가 되겠어요. 코로나 이 발생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 국가적인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고 세계적으로도 자기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 세계에서 얼마나 지금 아예 한국을 코로나 발생 지역으로 보고 그리 의심을 하는 나라들도 있단 말입니다. 사실 중국에서 들어왔는데도 그러니까 기가 잘 누르십니다. 그 공항이고 그 자국민들 전부 다 차단하고 격리하고 심지어 중국에서는 집 밖에도 못 나가게 딱지를 붙여 노란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감금 상태에 있다는 사실. 이번에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치욕스럽지요. 우리나라 이 1등 국가가 외교부 장관도 참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외국에 나가 구글 하다시피 도와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참 열심히 하는 건 좋아. 그게 그 국민들 입에서는 구글 하다시피 한답니다. 그렇게 비치서는 안 되겠지. 사실은 그게 아닌데 외교부 장관 나가고 참 도와달라고 자장하고 구걸해서 참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이 그 설문조사에서 다 나타난다니까요. 그럼 모이는 곳에 다 이야기 나오면 돼요. 그 우리나라 또 복잡하게 진보 보수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그 나라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강원 광장에 보수 태극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런 반발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정부에서는 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우파하고 좌파하고 간에 하나 일치된 단계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 편가르식으로 그래 잘라져 가지고 주말마다만 모이고 성투하고 참 그게 바람직하진 않지요. 이번 코로나에서도 국민 생명을 참 국민 생명을 아깝게 생각한다면 모임을 자제해야 되겠지요. 그 교회단체에서 특히 교회단체에서 선동하는 식으로 모이라고 하니 코로나하고 아예 그만 교회에서 코로나 막아줍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막아줍니까 뭡니까? 기도하면 코로나 없어집니까? 그거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좌파든 우파든 국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파들도 말이지. 꼭 무슨 일이 있으면 선동질 하네. 그거 제발 멈추면 좋겠더라고, 좌파들도. 우리가 정치적 사인줄 모르겠지만은
저희 전 정치적 방송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 좌파 우파 이 가르고 이 이간질 하는 그런 방송을 그 체질 안 맞습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송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약간은 그 사례 분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는 국민들 또 그 잘 살고 못 살고 이 극명하게 대치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로 잘 그 인식해서 구분해 주기 위해서는 곁들 방송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 사태를 해갖고 뭐 매스컴에 그 발표됐기 때문에 이름을 거명해서 나는 뭐 당사자한테 참 뭐 양해 못 구하고 그거 다 아는 사실에 기 나가 있는 사실이니까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구제하기 위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기부금도 받고 이러더라고요. 최근에는 그게 돈 횡령했다 해갖고 수억 땡내도 고발 사건이 그 줄줄이 연결되잖아요.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진보단체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바람직해. 국민은 원청이 대상이 됩니다, 그게. 법 심판은 법의 심판대로 맡겨놓으면 될 것이지. 왜 법 심판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개입하려고 하는 처사.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될 상황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까 제일 지금 어려움을 호소한 데가 재래시장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래시장 특히 시장 그 중심가 종로 중심에 광장시장이 있어요. 물론 제가 광장시장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저 중앙 통로에는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 수백만 원씩 임대료 내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손이 없고 매출이 없고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알고요? 그게 그 공과금 뭐 월세를 필요해서 공과금 수수료 전기료 그 임금비 참 이대로 가다가 얼마 안 가서 도산해 지금 문 닫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각도로 참 상품도 개발하고 또 융자도 해주려고 참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요적절하게 잘 됐을 때 우리가 참 박수를 쳐 줘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 미미합니다. 그 상인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면서 미미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대체적인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 그러고 그 지자체에서는 그런 거 감안해야 됩니다. 또 설문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떻게 나오는가 다 하면 죽겠다는 소리 빼 안 들려요. 장사가 안 되니까 우선 임대료 그거 내야 되는 거야. 임대료 안 내고 하면 됩니까? 그러지만 이게 그 정부와 가까운 그 단체라든지 그렇지 않은 저 임대업체들 보면은 큰 덩치 큰 그 주식회사 그 임대단체들은 정부 시책에 시책을 감안해서 10% 20% 깎아주고 하지만 소규모 그렇다고 참 그 건물 다채 여섯 채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대료 깎아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 거부지만은 임대료 깎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제때 안 내면 압류하려고 압류가 쫓아 내가 다시 그 갈아 끼운다는 거죠. 돈을 버리면서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그 사고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임대인들 돈 있는 사람들 풍족한 사람들 이때 좀 봐주는 게 좋습니다. 세드는 사람은 얼마나 그거 지금 힘든 줄 아십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저 요즘 뭐 기부도 많이 줄을 잇던데 저도 이제
과거에 기부를 많이 했는데 제가 참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저희 또 정부 단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몇 억을 선뜻 기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참 앞으로 또 돈을 좀 수입이 들면은 기부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코로나 언제 끝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추세를 보면은 그리고 정부 방침을 보면은 4월 달 정도는 잡히지 않겠는데 이렇게 관측하고 있더라고요. 그 4월에 잡히면 다행이지. 근데 수도권을 보면은 4월 달 훨씬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예측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도림역 인근에 대형 빌딩 콜센터에서 100명 이상의 확진자 나왔다는 그 사실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판국에 일부 교회에서는 물론 이제 대형 교회들이 정부 시제 호응해서 다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통보받고 온라인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일부 교회는 듣지를 않고 아예 교회 다 모이고 합니다. 참 그런 곳은 지자체 행정 명령을 내려서 정말 본보기로 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정말 이 국민 관심의 대상이 뭔가 하면은 대다수 국민들이 신천지를 많이 의심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천지가 왜 숨기면 자꾸 숨기다 보니까 국민들 의심을 하잖아요. 의심을 하다 보니까 내주는 고발 사태가 이어지고 그래 서울시에서 또 가만 있으려 합니까? 국민들 시민들 그 건강을 위해서 지금 행정명령에다가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이미 끝나겠지만은 거의 교회 기부단체를 갖다가 완전히 법인을 해지하려는 수준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신천지 본부에서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 했지만은 왜 총회장은 질질 껐다가 뒤에 그것도 국민들 원성이 자꾸 일어나니까 결국 늦게나마 큰절하고 참 잘못하고 용서를 구했지만은 좀 앞당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120억 기부금 낸다고. 그 기부금 낸 데서 혹시 이 내주 수사를 하면은 탈법이 있었나 없었나 부정이 있었나 없었나 드러나겠지만은 120억 내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그 보이콧을 희적절하게 잘했다 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그 교인을 위해서 치료한 비용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비용이거든요. 120억 훨씬 넘어갈 겁니다.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은 한 사람당 돈이 의료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럼 신천지 지금 확진자가 60% 70%씩 되잖아요. 그 인원들 전부 다 국가 세비로서 다 메워야 되잖아요. 그 돈의 120억을 훨씬 배로 넘어서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신천지에서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크게 당할 것 같거든.
살며시 120원 가지고 떼올려 하다가 지발이 지쳐가지고 주춤했지.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그 돈을 받겠어요? 그거는 꼼수가 안 통한다 그겁니다. 이제 사법기관에 수사를 받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게 드러나겠지. 그 컴퓨터 장치 480대인가? 뭐 이번에 방송됐잖아요. 보안 장치를 2중, 3중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 파악도 못하도록 돼서 뚫리지도 않아. 검색도 안 돼. 아니 늦게라도 그 정부에 최대한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숨기려 보면은 눈덩이 잡고 자꾸 불어나지. 처음부터 계속 숨기다 보니 의혹이 발생해요. 의혹이 발생하는 데다가 방어 전략으로 조금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거짓이 있고 또 숨긴 게 있고 숨긴 챙겨보니까 또 있더라 그겁니다. 그래야 자꾸 줄줄이 연결돼가 거짓으로 판명이 되니까 이 단체가 필요 없는 단체라는 그 국민의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그것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만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수사받아 범법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가 직결됩니다. 범법 회의를 했으면 국가의 법에 의한 심판을 단호하게 받아야 되고 그동안 불법으로 그 돈 횡령 사건이 있었다든지 그 불법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를 횡령한다든지 총수 이만희 씨가 돈을 횡령했다든지 그러다면 그 적절한 그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게 그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들도 원성의 대상이 됩니다. 그냥 못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본보기로서 깨끗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코로나가 날이 새면은 계속 붙는 이제 100 몇십 명대로 내려왔죠. 300명, 400명씩 불어나다가 200명, 300명, 100 몇십 명 이제 그렇게 내렸는데 좀 진정세가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에서 자꾸 생기니까 그것도 한 번에 100명씩 이상의 그 확진이 생겼단 말이죠. 그것도 큰 대형 빌딩, 고층 빌딩인, 아이, 콜센터 그 건물 보면은 대형 빌딩입니다. 고층 빌딩입니다. 거기서 그런 많은 인원이 발생했던 그 사실을 주변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격리되어 있는 분은 위험에 대해서 남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그 당국의 지시에 100% 순응해야 됩니다. 자꾸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어떻게 돌아다니고 멋대로 행동한다면은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체로 옮겨오잖아요. 그럼 또 확진 또 생기고 이게 지금 그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국가 이신도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 이란, 중국 할 것 없이 최고로 많이 발생했잖아요. 거의 뭐 중국 다음이나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얘기해요. 8천 명이 확진자가 8천 명이 넘어섰다면은 곧 그 10,000명에 도달하게 된다고요. 10,000명까지
확진자가 번져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유아와 어린이들이 우선입니다. 특히 그 유아원 그리고 어린이집 이는 참 방역도 방역이지만은 정말 세심한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유아들 어린이들이 자꾸 그 확진자가 그 또 발생되는 예가 생기더라고요. 학령기 어린이들은 특별 보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이 반면교사 메르스 사들을 겪었잖아요. 그 반면교사로서 교사 교수 학교 단위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 그 사례를 참고해서 정말 주도 면밀하게 실행한다면은 방어 전략을 갖춘다면은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우리 국민은 우수한 국민입니다. 세계적 국민인데 이 코로나 관계로 지금 국력이 많이 떨어지고 국가 이신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 우리가 그 이 한반도는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지만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 북한은 참 일사불란한 게 김정은 위원장 체제 아래 이 발표를 안 한단 말이죠. 숨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통제는 잘 되겠지만 그러면 알 권리는 있어야 되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는 막 그 숨겨가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시끄럽지. 그러면 그래도 깨알같이 밝히고 해야 되는데 북한에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이 퍼지는지 모릅니다. 이거. 일부 방송 그것만 의존하고 국가정보원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보를 얼마나 입수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북한은 도저히 정보가 없다 보니까 참 북한에서 많이 생긴다면은 우리나라 또 남한은 또 번질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그 북한에서 우리 남한 사람들 철저히 철벽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저거는 끄떡없지. 우리는 북한 사람 왔다 갔다 해도 뭐 별로 뭐 챙깁니까? 북한에서 뭐 어디 38선을 왔던 속초로 내려왔던 중국에서 왔던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주 그 발생되면은 크게 우리가 당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우리나라 위신 좀 세워야 됩니다. 참 자존심 좀 세워야 됩니다. 너무 자존심만 내놓고 말이야. 우리나라 국가 위상이 어떤 국가인데 그 1등 국가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처럼 머리가 좋은 민족이 있습니까? 참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참 얼마나 우수한 민족입니까? 그래 이 건강한 삶, 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관련된 그 단체, 그 정부기관 다 합심해서 뭐 다른 기관이라서 그 예외는 아닙니다. 법조계, 입법, 사법, 행정 전부 다 혼연일체가 돼서 이 코로나 방어에 최선을 다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렇게 이 허완 방송 책을 읽어드리는 방송, 그 책을 읽어드리는 착한 소비자 허완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다음 배울 때까지 이만 끝맺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